사실은 이제 이 제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라는 것이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도 또는 분리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제도는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역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주제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이제 통합의 효과입니다. 통합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에 가서는 그간에 우리 지방행정 체제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리고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또는 어떠한 가닥을 잡고서 이 행정체제 개편이 가고 있는가. 이게 주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구역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주된 논의이고,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야기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내용은 빼놓은 상태에서 그냥 자칫 구역만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구역의 규모에 관한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마창진 통합 부분이어서 이 창원 특례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통합 효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나 관점에서 이 통합의 효과를 갖다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맥락입니다. 하나는 뭐 사람들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규모의 효과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역량, 이 맥락과 또 다른 하나의 맥락은 이제 자체 행정 시스템이 주게 되는 영향, 사회 경제적인 여건, 이 두 가지 맥락인데, 자치 역량은 자치 재정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통합 자치 역량,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여건은 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크게 인구와 그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고용, 그리고 사회, 지역 사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 이렇게 해서 한 세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한 여섯 일곱 가지의 관점과 맥락에서 볼 때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통합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간은 사실은 이제 투입 차원입니다. 투입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 2, 3년 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 자율성 그리고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합 이후에 계속 감소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여건 역시 통합 이후에 왠지 이상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어 왔다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이제 각 변인과 요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투입 차원에서 봤습니다. 투입 차원에서. 통합 직후에, 그러니까 직후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 쭉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직후입니다. 한 2, 3년 안에 그때 당시에는 세입 예산의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이전인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이제 여기 이제 1조 약 한 2조 원 됐죠. 1조 9,900억 정도 되다가 1조
9,900억 정도 되다가 이제 통합되고 나서 이제 보시면 1조 9천억 원 유지하고 있는데 419억 원으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줍니다. 예. 양면성의 의미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었다? 통합하고 나서 예산이 줄었다? 기존의 예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줄었다? 예.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산이 줄었으니 본래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줄었으니 투입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실 때에 어, 통합하고 오니까 예산이 줄었다, 쓸 돈이 줄었네, 이렇게도 또 보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어쨌든 세입 예산의 규모가 감소했다. 그 다음에 또 규모의 경제 효과 투입 두 번째입니다. 통합 직후입니다. 역시 통합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 돈도 줄었고 사람도 줄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줄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2009년도에 4,900명 정도의 공무원 숫자가 통합을 하면서 10년도입니다. 10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3,8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1,100명 정도가 줍니다. 일정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11년도에는 조금 더 줍니다. 그러다가 12년도에 는 10년도와 동일한 걸 유지하다가 2024년입니다. 불쭉 뛰었습니다. 24년도 오게 되면 이제 5,200명으로 이렇게 기존의 통합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공무원 수가 줄었다. 양면성이 역시 있습니다. 예, 일반 그냥 능률성, 그러니까 경제적 명령 산술적으로 왔을 때 동일한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수가 줄었으니 능률적이네. 그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줄면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이 줄면 어떻게 되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늘어났던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인구로 보시면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 자치 역량에 관한 걸 갖다가 인식적 차원에서 평가를 할 때에 연계성을 가지고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자율성입니다. 예, 자치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재정으로 왔습니다. 요건 역시 재정 자율성을 통해서 이제 통합 직후에 재정 자율성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교부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직후입니다. 직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이전인 2009년도에 이 돈이었던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도, 11년도 계속 줍니다. 지방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예. 지방 교부세가 줄면 그럼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 국고보조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재정 자율성은 줄어들게 되죠. 그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항목을 정해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은 통합 직후에 이제 자율성이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본래 통합을 하게 될 때는 보통 교부세에 대한 이 6%를 갖다가 더 보전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 6%가 아니고 3%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금액 자체도 매 회계연도 73억 원만 인텐시브를 통합 인텐시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되기 이전보다 지금 통합된 첫 해인 10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마이너스입니다. 265억 원 줄어들었는데 인덴시브를 받은 건 73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한참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존에 받던 소방안전교부세가 100이었다면 50% 증가해서 150%로 증가합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써놓은 것처럼 기존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되면서 재정 자율성은 줄어들었으니까 자치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방 교부세가 감소하면서 그러면 창원시는 꽝 됐느냐 망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또 보충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소위 말해서 지방 교부세 모자란 부분들을 뭘로 보전을 해줬냐면은 조정교부금으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보충된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마창진 통합되기 이전에 마산진의 창원 전체 지역에서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던 조정교부금의 금액이고, 이것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늘어난 수치를 보시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원 시민인과 동시에 또한 경남도민입니다. 경남도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조정교부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요 표현한 것처럼 경상남도 재정을 긴장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위 내에서 보면은 사실은 결코 건강한 지방 재정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정 자율성 문제를 다시 재정 자립도로 봤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통합 이후에 여기 202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계속 줄어듭니다. 10년간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재정 자립도의 수준, 이게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통합 이후에 계속 하향세를 쫙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방 세입도 문제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 세입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통합 이후에 이 그래프 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통합 이후에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세입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요게 결산입니다. 결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보시면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서 증감과 감소를 교차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란 선은 동종지방자치단체인데 동종지방자치단체보다 창원이 인구 100만의 창원이라고 매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종지방자치단체보다는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갖다가 동시에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경남 지역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동정지방자치단 처음 창원시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게 그 환경적인 여건과 요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예,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는 낮더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재정적인 상황 내에서 보면은 통합의 효과가 과연 나타났는가? 아니더라고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통합의 역기능인가 이 재정 효과가, 그거는 또한 아닙니다. 역기능이었냐 아니냐 요소를 찾아내기란 사실은 학자로서는 굉장히 힘들다. 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기능이었느냐에 대한 입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단 이후에 그러면 원래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합을 하면 엄청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좋아졌느냐? 아니더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 통합 이후에 자치 역량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려 있는 이 송건섭 교수가 여기 대구 분이시죠. 어떤 이야기를 내가 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가 좀 낡으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직접 이걸 연구를 하지 않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분히 제가 읽어본 결과 이 시점이어도 충분히 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걸로. 이 양반이 이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간을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 연구 대상 구간을 갖다 10년도에서부터 17년도까지 약 한
그러니까 이제 한 7년 정도를 잡고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 바로 이후여서 이 정도 기간이면은 영구상의 문제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위 기준입니다. 1이 본래 통합되기 이전의 역량을 일로 봤을 때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일보다 감소하게 되면 자치 역량 전체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요렇게 이제 일보다 더 일에 못 미치고 있고 기존에 못 미치고 있고 요걸 지역별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이런데 이제 성산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의창, 해원, 하포, 진해가 그런 대로 여기 이제 좀 나은 편이지만 뭐 그나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쨌든 뭐 이 양반이 이제 그 학자다 보니까 세밀한 수치상의 분석일 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에 통합 이후입니다. 직후라기보다는 요런 시간적 범위 내에서 종합자치 역량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맥락이면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보면은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요거는 또 다른 분들이 대한지리학회 이쪽에서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역 내 총생산 연쇄지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물가를 이제 연동해서 이제 같이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 총생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연동시켜서 봤을 때에 뭐냐면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합 이전과 이후에 오히려 이제 지역 내 총생산 연쇄지수는 통합되기 이전을 대거로 봤을 때에 96에 해당될 정도로 이제 낮아졌다는.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올랐습니다. 예. 물가 연동하더라도 천안 역시 이렇게 전주 전라북도 전주 역시 이렇게 연쇄지수가 높아진 반면에 포항이 이렇게 조금 이게 제조업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산업 구조와 관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포항하고 창원 뭐 이런 뭐 기계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옛날 산업들이죠. 김해 보시면은 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통합의 효과에 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사회 경제적 맥락 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고용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 지역 고용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여기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이 여기 이제 10년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국은 26% 증가할 때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하면 13%니까 딱 절반 정도의 고용 효과를 이제 본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어서 제가 저걸 다시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기. 그 다음에 이제 인구입니다. 인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인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왜 자꾸 인구 이야기만 하지? 사람들 왜 인구 이야기를 할까? 인구는 다름이 아니라 인구 수의 지표는 삶의 여건은 총체적 종합지수라는 거죠. 이게 살만하면 사람들이 늘고 그 살만하다는 요소 안에는 뭐 엄청나게 무지기수로 많은 요인들이 있으니까 살만하면 사람들이 느는 거고 뭐 살만하지 않으면 뭐 주는 거고 어쨌든 뭐 능력 되는 만큼 아이도 낳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뭐 건강해야 또 오래 살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지수여서 항상 사람들이 인구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뭐 아시는 바처럼 이렇게 우하향 바닥을 이렇게 잡고 매 회년도 꼬박꼬박 뭐 예외 없이 줄어듭니다. 뭐 오르락내리락 여천감을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쭉 그냥 어쨌든 지금은 이제 100만 선이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의 구조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고령화 자꾸 늘어나고 반면에 청년 자꾸 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형의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인구 구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경제적 맥락 내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 통합 창원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바가 이제 긍정적 인식입니다. 아, 나 창원 좋은데, 나는 창원 사는 거 좋아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어떠냐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상하게도 낮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서 경남 전체는 이제 좋습니다. 뭐 경남에 사는 거 괜찮아요 하고 답변하신 분들이 이제 60%였다면 우리 창원 시민분들에게 창원에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경남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 관한 것들도 물어보게 되면은 창원이 조금 다른 우리 경남 지역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뭐 만족스럽다고 답하신 분들이 다만 여기서 유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인식조사입니다. 인식조사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 표현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시면 곤란하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제 지표상의 것들은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 동네 살만한 곳인데 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주거 환경 역시 그다음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타 시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있다. 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서 첫 번째 꼭지 이야기가 통합의 여러분들 표현을 명암이라고 했는데 뭐 명암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주로 어두운 면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밝은 면들보다 어두운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간의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어떻게 흘러왔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역은 이 쪽에서 자꾸 작게 해왔습니다. 광역은 더 작게 해왔고 우리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나누고 다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광역은 다 작게 해왔죠. 대신에 기초는 보면 사천시처럼 삼천포, 사천군 합치고 제가 고향인 이제 김해시하고 김해군 합치고 그래서 당시에 뭐 여기에 30몇 개가 합쳐졌는데 이게 도농 통합이 해서 이렇게 기초는 더 크게 광역은 작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초를 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도농 통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다가 이 여기 와서는 소위 말하는 통합의 이제 논거 자체가 이제 요즘 이야기입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뭐 국제 경쟁력 쌓고 뭐 대외 경쟁력 쌓고 뭐 균형 발전 쌓는 그런 맥락 나에서 이제 요게 통합이 됐습니다. 물론 뭐 큰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제 뭐 그 우리 뭐 연담하고 있다 하는 것도 뭐 물론 있었죠. 그러나 당시에 통합의 이제 논거 자체를 찾을 때에 도시 경쟁력,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얼마만큼 균형적인 또는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여러분 지표에서 구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수도권, 비수도권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을 드려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부이고 뭐 현 정부에서 계속 이제 나가는 이야기는 기초 이야기는 없고 광역 이야기는 계속 있습니다. 물론 뭐 기초 이야기는 그 지방분권 특별법 내에 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광역을 더 크게 하겠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조죠. 기조로 보는데 그걸 우리는 5국 3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국 3특 내에서 우리 동남권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한번 이렇게 합치자면 대구, 경북도 뭐 이렇게 광주, 전남도 뭐 충청, 광양, 여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미 현존하는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죠. 예. 수도권도 이렇게 해서 기존의 뭐 수도권은 아닙니다만 나머지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크게 가자는 게 이제 이 정부의 기본 구조입니다. 예, 잘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간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을 해보면서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어떠냐면은 그냥 국고보조 사업을 이 권역별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지 지역이 주도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계신 자리였지만 이 추진 체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에 이 점을 갖다 지적을 하면서 이거 바꾸어져야 그러면 진짜 균형 발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님들 다 공감하셨는데 정책 부서와 그다음에 지방시도위원회 쪽에서는 자료만 달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그게 벌써 이야기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그 위원들도 다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전혀 이야기가 없다.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어쨌든 요런 공간적으로 근데 예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토공간계획이라는 게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이게 뭐 초광역 있고 또 광역 있고 또 기초 있고 뭐 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균형 발전에 대한 애정은 깊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죠? 네,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죠. 어쨌든 제가 보는 눈에는 현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런 광역을 더 크게 하겠다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체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보게 되면 광역은 우리 보고 한참 커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가 이제 바덴비어튼베르크인데 제가 이제 엄청 오랜 동안 이제 근 10년 가량을 이제 지내다가 온 동네인데 바덴비어튼베르크가 인구수가 약 한 10, 그러니까 1,100만이 넘습니다. 1,100만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같은 경우에 1,300만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고 여기에 있는데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같은 경우에는 1,800만을 넘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뭐 주를 광역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이상하지만 우리가 근데 계층으로 보면은 광역 계층이니까 그래 보면은 우리 광역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합쳐도 제가 오랜 동안 바덴비어튼베르크에서는 게임도 안 되죠. 뭐 합쳐봐야 760만밖에 안 되니까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여기 뭐 노르트라인 베스팔렌에 비하면 이거는 뭐 광역으로 보기도 힘들죠. 아시다시피 기계 산업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뭐 BMW 사고 뭐 벤츠 사고 뭐 이런 폭스바겐사 것들 다 여기에는 기계 공업의 메카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여기 주로 자리하고 그 주 수도는 슈투트가르트 큽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바덴비르튼베르크가 갖고 있는 사람 많고 재정 규모 크고 기술력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우리 창원의 기계산업 얘기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경쟁 안 됩니다. 광역은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제가 금세 드렸던 말씀을 정면으로 갖다 반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구는 너 광역은 더 커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절대 아니야라고 입증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메가시티 리전 문제를 갖다가 자치구역을 강력하는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어느 나라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인구수도 작고 주가 26개 주인데 인구 900만에 주가 26개 줍니다. 평균 인구가 33만 명이에요. 제 고향인 김해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개마인드 인구수는 한 3,800명, 3,900 많아도 3,900명 같아. 지금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4,000명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20만 이상의 도시는 20만입니다. 200만이 아닙니다. 20만입니다. 20만 이상의 도시는 쥐리히하고 겐프 두 곳밖에 없습니다. 겐프는 여러분 아시는 제네바를 독일어 겐프라고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 글로벌 인재 경쟁 순위 보시면 솔직히 수두룩하게 1등 외에는 뭐 잘 안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개인당 국민소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100대 재벌회사가 아니라 요거 하도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100대 기업 안에 속하는 것이 삼성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우리가 5천만이 넘습니다. 인구 900만입니다. 스위스는 100대 기업 안에 3개 기업이더라. 아시다시피 네슬레, 노바티스, 로시 3개입니다. 이거는 100대 기업이 아니고 50대 기업 안에 이 3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뭐 스위스가 뭐 관광 이런 걸 먹고 사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관광이 전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4%가 조금 더 돼요. 5%가 안 됩니다. 뭐냐? 우리나라 삼성 이상의 그 대단한 다국적 기업들이 설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정면으로 또 하나 제가 했던 독일처럼 광역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통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계 20대 거대 도시권역입니다. 끝내주게 큰 것들. 세계에서 20대니까 1등부터 꽁등까지 20등까지. 이 중에서 제대로 사회 경제적으로 뭐 괜찮다는 곳은 제가 보는 놈은 도쿄,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서울. 그 외의 부분들은 제 눈에는 시들시들이거나 아니면 엉망진창입니다. 세계 50등. 여기 우리나라 서울보다 큰 것들 우리나라 사람이 5위에 돼 있는데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제가 잠자다가 해서 그런지 순서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근데 안에 있는 수치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퍼서 와가지고 제가 순서를 매게 돼서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크다고 해서 이런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야기가 자칫 구역의 규모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도입니다. 지금 스위스는 이미 여기 그 9만 불 넘어 쓰고 있죠. 개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개인당 스위스의 개인당 국민소득은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그마한 갓난쟁이 애기부터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90몇 세 되신 어르신까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도 스위스는 아까 말씀드린 20만이 넘는 도시는 몇 개입니까? 예, 2개밖에 없어요. 쭈리히하고 겐프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소득 보십시오. 인도와 등 세계 뭐 그러니까 뭐 인도 개인당 국민소득 2천. 일본도 뭐 도쿄부터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 제12장에 들어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가시티라고 말하는 그걸 가져온 그 제도가 일본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몸소리를 쳤는데도 결국은 님들의 뜻대로 다 흘러가시던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그냥 일본 걸 가면 일본이 여기에 비하면 반쪽알입니다. 반쪽알입니다. 반쪽입니다. 미국은 빠져 있구나. 독일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느냐? 이건 아니더라.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예, 이제 두 번째 꼭지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구역 규모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구역 규모는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눈에 물론 스위스 이야기를 하고 뭐 독일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다음에 뭐 질문하시면 왜 그러냐고 말씀 물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커져야 합니다. 왜? 대외 경쟁력 적으로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기초는 더 작아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은 더 크게 기초는 더 작게 이렇게 가야 된다. 왜? 광역을 더 크게는 대외 경쟁력 제고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를 왜 더 작게? 자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자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창원 특례시는 기초입니다. 더 작아져야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왜 광역화될 대외 경쟁력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느냐 하면 자율성이 높아진다면은 이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그래서
자율성 없이는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Q만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스위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시듯 독일의 주어의 자치권은 사실은 제가 로망처럼 갖고 있을 정도로는 없어요. 물론 그보다 더 대단한 거는 스위스죠. 스위스지만 지금 이제 스위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독일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 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대외 경쟁력은 키우기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자율성을 높여줘야만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율성 없이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자체 효율성이 자가만 지면 다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성이 높아져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성 없는 효율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돈만 잘 기다리면 이게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정도 엄청난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경제 선진국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민주화되지 않은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거친 말을 아시면 쓰겠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느 그 특정 세력들이 빨대를 딱 꼽아놓고 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독재 체제 내에서는 절대 이게 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대단한 국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는 세계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기는 다 있는데 다 이상하게 2%, 3% 부족해가지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는 거죠. 철학은 빠지고 껍데기만 가져오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으면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리면 이제 쭉 이어서 3절의 세 번째 꼭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 앞으로 방향이 자율성을 제고해야만이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어야만이 대외 경쟁이 제고된다면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 우리 과제 이야기를 하는 자치권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성 자체가 높아지려면은 이 자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치 방식이 달라져. 그래서 결국은 자치와 분권의 이야기가 하나의 향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 특례시 앞으로 발전 방향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와 분권의 이 전략적 선택 없이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결국은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권을 이제 강화하는 이 전략과 그다음에 자치 방식을 개선하는 이 전략이 두 가지인데 말씀드렸던 자치권 강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수직적 정보관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이 관계 속에서는 자치권한이 강화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계입니다. 창원시 내에서 볼 때의 주민과 창원시와의 관계 이 속에서는 이제 자치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핵심 전략은 보시다시피 우리 주민과 대표 기관이죠. 창원시와의 관계가 권력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독일처럼 미국처럼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 지금 앞으로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분 내에 한번 내줘보겠습니다. 예. 자치권 강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치 사무 확대하고 뭐 입법권 높이고 재정권 높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창원 특례시가 사무를 달라 뭐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뭐 특례를 통해서 뭐 샀는데 여기 수준 높은 뭐 특례 샀는데 이 특례를 받는 것이 사무 특례 그러면 뭐 입법 특례 재정 특례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저기 달라고 해도 주느냐 안 줍니다.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97조죠. 100조 그 규정에 특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치 내에서 거의 비율하는 하다 되죠. 다른 분들 우리는 안 되지. 요게 중요하죠. 요게 종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창원 특례시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자치인데 종류는 아니거든요.
아시죠? 그죠? 종류는 아닙니다. 그냥 명칭입니다. 특례시는 그냥 명칭이지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아닙니다. 종류를 바꿔야만이 말씀드렸던 자치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논의도 안 됩니다. 논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란 게 이제 쭉 이거 다 그냥 제가 젖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종류인데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지방자치법 2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광역은 특별 광역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5개 정도 나놓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시군 자치구인데 여기에 특례시가 새로 신설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격 없는 지위 없는 그 자에게 권한을 준다? 아니 그 사람이 선생도 아닌데 선생하라고 선생의 역할을 준다? 그 선생 아들 다 망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창원 특례시에 뭐 저런 거 그러면 아니 창원시가 뭔데? 지위가 뭐냐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전부 다가 참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이야기들이지. 우리 지금 부산 경남 통합하자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들 중에 자치권이 커져요. 그 자치권을 크게 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새로 신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하고 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저기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 다닐 때 계속 따라다닐 때 사람들 매일 하는 이야기가 매미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그런 지위 없는 자에게 권한 주지 않습니다. 지위 없는 자에게 권한 주지 않습니다. 지위가 바뀌려면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192조간 7조간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사를 와가지고 이게 바로 2조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2조 2호에 딱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확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적 정보관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치 방식을 개선하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 방식을 지금 이제 지나친 대의제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권자와 대표자가 권력을 공유하다. 자치권 권력을 이제 공유하다.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접 민주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주민 발언과 주민 투표를 도입하자는 거죠. 저는 왜 도입하자고 그러는지 이런 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발언과 주민 투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읍면동에다가 준직접민주제 형식의 자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치 기관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준직접민주제 형식의 이제 스위스가 준직접민주제죠. 민주제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권자가 되는 것이 진짜 주권자가 선거할 때만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됩니다. 왜 제가 주민 발언 제도와 주민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두 제도가 법률만 있습니다. 법률만 있습니다.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 있고 여러분 주민투표법 있고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발안 제도는 발안이란 뭘 의미냐면 입법 발의 권한을 말합니다. 입법 발의 권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10 구조에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주민들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지방의회에게 의장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청구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오늘 아침에는 된장찌개 먹읍시다 하면 미쳤나 어제 저녁에는 김치찌개 먹어. 청구는 네 맘대로 씹으리라. 받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네, 청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입법 발의권은 다릅니다. 김치찌개를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바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 마누라 지금은 끓여 먹으려면 주방은 내 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 발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청구 제도이지 발안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제도는 사실은 설문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주민투표는 거부권입니다. 님께서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대의기관에서 국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NO 할 수 있는 거부권입니다. 본래 발안과 투표의 가장 큰 차이는 거부권과 입법 발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철학과 취지에서 도입된 주민투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저보고 막 뭐 서양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우회를 했었다면은 투표의 대상 내에 재정과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예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그리고 조직은 사람. 돈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는데 난 한번 여러분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치작용이 일어날 때에 돈과 사람에 의해서 자치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법에 따라서. 예. 가장 핵심이 이것인데 요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법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지방자치의 주요한 사안을 주민들이 이제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중요한 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는 거죠. 없습니다. 이 법은 지금 저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 뭐 이때 제가 이렇게 해놔서 한번 읽어보시니까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주민자치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이 지구촌에서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이 주민자치가 대단한 나라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게이제 하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중앙정치권 우리처럼 엄청난 걸 발휘했습니다. 그 양반들 한번 흔들어 보면 일본 전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만 됐으면 일본은 사실은 상태가 사회적인 상태나 정치적인 상태가 우리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일본을 따라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요걸 요 쓰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현 지방자치는 대의 제도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따로 없다는 거죠.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뭘로 한다고요? 요 보시는 투표를 통해서 대의제 형식을 빌어서 주민자치를 합니다. 대의제 형식을 빌어서 주민자치를 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주권자인 주민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치기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구성된 이 자치기관에다가 자치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선거는 대의제 하에서 굉장히 신선한 겁니다. 주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까 말씀드린 주민 발안이나 주민 투표나 국민 투표나 국민 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요거는 대의제는 뭐냐? 쓰는 그대로입니다. 권한 주권 납부인 아니다. 쑥 나와버렸네. 그좀 동영상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주권을 이제 위임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치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이제 사실은 위임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나친 대의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인데 요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이 주민자치 강의 가는 우리 조정님 선생님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요게 표현이 아니라 이 제도의 명칭 자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의제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은 선생님 아시다시피 하급 행정기구입니다. 아니 자치기구가 아닌 곳에 자치를 하는 회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지금 읍면동은 분명히 행정계층이에요. 완전한 행정계층도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작용이 그러니까 하급 행정기구지 작용이 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거 뭐 다 없습니다. 사무도 없고 입법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알고 보면은 참여 기구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자조, 자조기구, 자조는 이런 겁니다. 자조는 예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내하고 하다 막 요새 막 어려워 못 살겠네 막 우리 같이 막 노력해서 막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알겠나 마누라야 이게 자조입니다. 김태석 기자하고 나하고 뭐 bunkur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막 일을 하면 안 해볼래? 어머 같이 합시다 이러면 이게 뭐 이게 자치입니까? 참여라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게 참여의 공간 너무 좁았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정부에서 이런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과제 이야기를 여기 쭉 포함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주민 추천 읍면 동장제를 주민 추천이 아니고 어, 아, 또 까먹 추천 말고 뭐라는 또뭐 표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어, 아, 심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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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에 그 가서 발표해야 되는. 보면 있으니까. 어쨌든 읍면동장 뭐, 근데 표현은 다릅니다. 딱 두 자예요. 그것도 제한 맞아 제한 주민 제한을 해줍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천해서 이제 요거는 좀 바꿔하고 제한을 했어요. 제한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의 본격 실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어요. 하나는 읍면동의 기능을 이제 중자치 개정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직위 개방형 공모제 정도가 되면 일정 임기를 보장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 위임 정결 권한을 갖다가 이 부분 이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민자치회에서 뽑는 날.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그 제안을 하면 단체장은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없이 그냥 바로 어, 위촉을 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읍면동의 기능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 특히나 더 할 수 없는 일이 수탁 사무가 있어도 할 일이 없는 게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읍면동 사무들 중에서 주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소위 말하는 수탁할 수 있게 돼 그래 돼 있고. 근데 읍면동이라는 곳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주민 뭐 체육대 뭐 이런 거 몇 개 빼고 나면은 사실은 전부가 관리 업무이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전부 다가 사무가 본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지 않은 이상 읍면동은 살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하겠다는 게 사실은 이 정부의 이제 의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 강령 가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 조정 선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많이 바꿔야 되는 게 거의 전면 바꿔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발전이 읍면동이 이제 자치기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의결기관은 뭐 주민총회가 되어져야 되고 이게 의결기관은 그러니까 이게 자치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이제 의회를 대신하는 기능을 했어요. 조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래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을 명예직으로 해서 이제 그 활동면은 당연히 임금을 주는 거는 그거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무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어쨌든 나름의 그래도 이제 자치기구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보시면은 뭐 일이 있어야 뭐 자칫 뭘 하고 어쨌든 여기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복지라고 적는 뭐 현금급여 이런 건 빼고 복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돌봄, 사회적 경제, 문화, 여가, 안전, 위생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자치회 연계법인인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 쪽들은 보건소가 이미 있으니까 이거와 이제 소위 말해서 서로 협업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야말로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도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읍면동의 지금 현재 읍면동의 이제 고유 기능을 보고 있는 관리 기능들은 그냥 연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원 특례시의 자체행정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토론했으면 합니다. 예,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시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창원 지역의 발전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질문보다는 상호 좀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꼭 뭐 내년장에 상호 토론을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제가 뭐 뭘 안다고 알아봐면 치꼬리만큼 아는 거라 답변하는 거죠. 잠시만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자 강사님 말씀하신 질문 포함 그다음에 의견 발표하실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시민사업위원회 위원 심우진입니다. 오늘 강사 예 반갑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그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주민자치기관을 그러니까 의결기관 주민총회와 집행기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자치의 실제를 구현하자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기관을 구성하는 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의 주민들의 그 역량이나 그런 게 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죠 궁금합니다. 그 아주 핵심적인 걸 질문.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민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나라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좋아하는 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제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인데 제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국민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에 많이 못 미칩니다. 아마 지난해 우리가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스위스 국민들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역량 전부 다. 다만 왜 소극적이냐? 왜 모른 체 하냐? 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람을 찾을 만한 주민자치회의 업무 중에서 보람을 찾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람보다는 또 나에게 득되는 게 있는 줄 아십니다. 별로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이 될 만하고 진짜 뭐 동료에 필요한 거는 다 본청에 나가 있고 할 일이 없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여러분들 너무 홍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참여 예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회나 인데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요걸 청구하자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좀 한번 제안을 해봅시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이송됩니까? 의회로 이송됩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제가 들은 말씀의 핵심은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만한 일이면 모르면 뭘 알겠다. 알아서 찾아서 한다고.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지금 고령이신데 그러셔도 자기한테 득되는 거는 무슨 일에서 다 찾아서 하세요. 근데 자기한테 득 안 되면 예. 우리 개인이건 지역 내이건 그래서 제 답변의 핵심은 할 만한 일이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제 아까 부정적인 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이 초광역으로 뭐 5급 삼특이든 예. 뭐든 이름이 뭐든 간에 초광역으로 광역 행정체제 개편은 방향이 잡혀 있는 거. 예. 뭐 장단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만 하여간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 예, 창원시가 예. 기초자치단체가 비정상적으로 큰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 부분 내에서 움직일 공간은 있다는 생각. 다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구는 저는 행정구로 남았으면 싶어요. 남고 읍면동을 그야말로 이제 주민 아까 말씀드린 고3호 영역 내에서 자치기관화하는 특례를 받는다면 창원 이게 4개 지금 5개 이제 특례시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기초지방자치단체화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정치 내에서는 구 정도 수준으로 커지는 걸 광명에서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실제로 그래요. 왜 지금 사실은 합치는 거에 광역이 합쳐지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근데 정부는 분명히 그건 압니다.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광역 행정청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광역 내에서 규모가 커지면 정치 세력이 굉장히 커져.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못할 정도.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는 일반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도 남겨두고서 기초를 어떻게 새로 하는 방식이죠. 현실 정치 내에서도 사실은 분리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제주도 같은 경우 분리운동 오랜동안 해왔고 세계로 옛날에는 4개였던 지금 3개로 나누자는 말이 계속 그러다가 오락가락합니다. 뭐 처음에는 뭐 되는 것처럼 막 일어섰다가 또 안 된다 그래요. 지금 다시 또 막 이러는 것도 이 대통령께서 또 뭐 되는 것 비슷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아닌 기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또 제주도에서 다시 또 힘을 가지고 그래서 기초 쪽을 한번 이번에 정부 또 방향도 그러하네. 읍면동을 어떻게 한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속 광역을 찾게 두기는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5극 삼택이라는 게 참 재미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보면 아까 정치적인 이제 이 극들이 중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는 수도권의 정치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자원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원이 이렇게 몰려 들어간 그런 형세여서 어쨌든 광역을 좀 더 크게 해서 여러 개로 그런다고 산업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만약 이 정부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5극 삼특 이야기는 그냥 미사리 여기에 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권한을 갖추고 근데 관심도 잘 없어요. 다음에 뭐 뜰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뭐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외에 또 저, 이제부터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그냥 토론하시면 들었어요. 제가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세계 시가 통합이 될 때는 우리 개인 삶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합가의 형태로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합가를 한 이후에 15년 동안 그다지 뭐 큰 특별히 두드러진 어떤 합가의 효능은 없이 유지해 왔는데 이 합가의 디테일이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분가의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치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 다음에
독립적인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를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거는 분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분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자치권을 부여를 받아서 아니면은 자생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든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 법률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 그 지역민들을 리딩하는 그 리딩 그룹들의 어떤 주민자치 역량 그게 높여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구호의 반복 어떤 법률적인 제도의 마련 거기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한 통합의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멀다 내지는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즉각 공감을 하고, 근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분리하자는 거는 사실은 분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통합 자체가 통합된 자치단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거보다는 이미 통합이 되는 상태에서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산업부분 쪽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차라리 분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아마 지방자치도 종류 새로 만드는 게 나을걸요. 왜 그러냐면은 5개 지금 특례시입니다. 그러면 5개 특례시가 서로 힘을 합쳤을 때에 우리 종류 하나 넣자. 이러면은 아마 어쩌면 이 정부는 한번 들어주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체를 견인하는 정치행정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이제 이론적인 맥락 내에서 여기 새로운 자치단체의 종류를 두자고 말했을 때에 아마 일반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치권을 받는다면은 독일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크면 사실은 어두컴컴합니다. 예산이 한 4조 원 이상 1조가 만억입니다. 이게 안에 회계장부가 조그만해져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가 지금 읍면동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나눠버리면 아마 50, 예, 그 정도로 그리고 그게 자치권 많게 해가지고 뭐 지역 경제와 산업에 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쪽에 뭐 넘겨주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 그걸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작으면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서비스 사람들만 말씀드리는 거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은 많이 돼 있죠. 매일 듣는 게 이제 자기들의 의결기관이니까 거기는 주민총회라는 거고 자치단체 총회라 그러고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이니까 자치단체 총회라는 게 자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체질화돼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보다 의식 수준이 높거나 실력이 좋은 거나 근데 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주민분들이 그 자치단체 총회에서 뭐 우리 창원시보다도 훨씬 창원시 의회보다 껄빠르 경상남도 의회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세율을 결정,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을 결정, 도시 공간계획에 관한 걸 결정, 결산을 승인합니다. 예산을 역시 승인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승인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다 대학원 출신이고 다 행정학 전공이라고 아니면 뭐 법률가고 아니 내가 똑같은 거죠. 규모가 작은. 아까 말씀드린 한 4천 명이 안 되니까. 우리도 요 면적으로 하면 우리 동이 너무 커요. 동은 좀 더 쪼개가지고. 그러면 예산 몇 푼 안 나면 쳐다보면 커피 한 잔 마시다 딱 대안 다 나오는 그 정도면 그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현실 가능한 걸로 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슴에 맺힌 건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나오라. 그거는 이제 운동 차원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진짜 본질적인 걸 가슴에 담고서 이제 할 수 있는. 이게 제 생각이니까 다른 분들은
지위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 위에 이건 뭐 다름이 아니라 그뭐 지금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구만 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시를 정하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질문에 답변 드릴 때의 이야기처럼 그 시가 그 지역 내에서 광역 수준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도시의 기능 자체가 사회 경제적인 기능 자체가 또는 정책적인 기능 자체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건 역시 고려돼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위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지금 이제 인구 더하기 이제 도시의 기능 요걸 고려를 했으면 싶고 거기다가 지금 창원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인구 요건을 100만이 아니라 80만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론적 논거로는 조금 좀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창원이 특별하게 특례시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한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이고 100만 이상의 도시라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 행정적으로 경상남 도내뿐만 아니라 동남권 내에서 또 하나의 이 사회 경제적인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례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시의 기능적인 그런 맥락에서 요걸 추가를 하면 특례시 지위 유지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전주 같은 경우에도 특례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구는 많이 처지지만 그쪽 지역에 뭐 특별하게 큰 대도시도 없고 단지 전라북도의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또는 정책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새만금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견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추적 기능을 해야 되는 도시여서 저는 그런 경우들은 인구와 절대적인 인구가 작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도시 기능 자체를 생각해서 특례시로 하는 거. 그래서 법안 지금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더 추구하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